최근에 탈북을 하신 어떤 상담 센터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께서 세트민들을 위한 상담, 그리고 우리 총선들을 위한 상담을 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세트민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다. 그분이 탈북을 하면서 어렵게 자식과 함께 이 땅에 오게 되었는데, 정말 어렵게 이 땅에 왔는데 많은 우리나라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자신의 대표님의 자녀는 부모가 있지만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한다는 너무 그러한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저에게 세트민들을 위한 상담도 참 중요하지만 이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서 본인이 또 어떤 봉사를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말씀이 너무나 큰 힘이 되고, 또한 그분이 또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또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본인과 함께 아이들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 좋은 법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북한 이탈 주민법, 북한 이탈 주민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이 자료를 보고 앞으로 좋은 어떤 아이들에 대한 보육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보자, 그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다문화나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고아들이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 이 세트민 대표님을 만나면서 이분께서 정말 새로운 관점으로 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선 북한 이탈 주민법에 보면 보호 대상자로 정의를 하기를, 보호 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 이탈 주민, 즉 북한 이탈 주민은 보호 대상자이고요. 정착 지원 시설이라는 것도 있고, 보호 금품, 즉 이 법에 따라 보호 대상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놀랍고, 또 제가 당연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인용을 해서, 북한 이탈 주민법을 인용해서 우리 유기아동, 보육원 보호아동에 대해서 함께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지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4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보호 대상자를 인도주의 육각에서 특별히 보호한다. 그 인도주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감정들, 도와줘야 하는 그런 마음들. 그 보호 대상 아동들은 보호 종료가 만 18세 된다는 거죠. 이건 인도주의에 입각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제 4조 2항은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가의 책무는 그리고 이들이 제 15조에 사회 적응 교육을 시켜야 한다. 사회 적응 훈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익 증진 교육,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성평등 관점에서의 통합교육, 정서, 안전, 건강 정진을 위한 교육, 진로 지도 및 직업 탐색을 위한 교육, 초기 정착 지도 제도를 위한 안내를 위한 교육, 즉 정말 수많은 교육들이 있는데, 우리 보육원 만 18살에 퇴소한 아이들은 아직도 아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세트민 분들은 성인인데, 이 성인에 준하는 교육을 우리 18 어른들에게 해야 하겠고, 또 여기 북한 이탈 주민법의 16조에는 직업훈련, 17조는 직업보호, 17조 3항에는 영농 정착 지원. 영농 정착 지원이 뭐냐면, 이제 그 본인이 원할 때 농사를 짓고 싶다, 그럴 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만약에 우리 보호 종료 아동이, 제가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농사를 짓겠습니다, 제가 어떤 스마트한 창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국가에서 돈을 빌려주나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 법이 하루빨리 좀 제정이 되면 좋겠고, 또 17조에 있는 취업 보호, 큰 개념에서 이 아이들이 취업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 종료 아동이 취업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돼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조에 보면 특별 임용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등 북한 이탈 주민으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할 수
보호 종료 아동도 특별 임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소방관이나 경찰이나 군인 이런 쪽으로는 바로 특별 임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단체 생활을 했고 단체 생활을 하면서 무언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동생들을 잘 보듬고 또한 보육사님들의 말을 잘 듣고 상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어떤 MBTI 같은 그 어떤 유형, 성격 유형과 또 진로 어떤 유형에 대한 검사를 다 종합해서 그 아이가 이 소방관, 경찰, 군인, 공무원 어떤 사회적으로 봉사하는 자리에 이 아이가 유형이 맞는지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해서 이 아이가 특별 임용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너무 지나친 요구인가요? 지나친 어떤 요구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한 아동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20조에는 주거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조에는 정착금 등의 지원이 있죠. 이 정착금은 보호 대상자,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여건, 생계 유지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거 보호 종료 아동들이 받는 500만원, 이제 뭐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까지 상향되고 있는데 상당히 이보다 더 두세 배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이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제22조에 보면 거주지 보호가 있습니다. 거주지 보호.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보면 이제 취업 여부, 통일부 장관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하여 실태 파악을 조사를 실시한다. 그래서 취업 여부 현황, 주거 현황, 의료 지원, 생활 보호 현황, 소득, 경제 상태에 관한 상황 등 이 모든 것들을 실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보호 종료 아동도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저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 22조 3회 전문 상담사 제도, 24조는 교육 지원, 그다음 25조는 의료 급여비, 생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같은 우리나라의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인 세트민 분들에 대한 이런 지도가 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잘 보완되면 좋겠고 더 잘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약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는 보호 종료 아동들도 이 법에 준하는 특별 임용, 취업 보호, 주거 지원, 의료 보험, 의료 급여, 그 다음에 실태 조사 1년에 한 번씩 이런 것만이라도 꼭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지나친 요구가 아니라 지금 아동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유기아동 인권법, 유기아동 특별지원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가장 제가 핵심적인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30조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 이 재단에서는 목적, 그다음 명칭, 임직원 상황 등 무엇을 하느냐? 북한 이탈 주민의 생활 안정, 사회 적응 지원 사업, 취업 지원 사업, 직업 훈련에 대한 사업, 장학 사업, 전문 상담 인력의 양성, 민간단체 협력 사업, 정책 개발 및 조사, 실태 조사, 영농 정착 지원에 관한 사업, 그리고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들, 즉 거의 국가재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북한 이탈 지원재단,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 맨 처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세트민 우리 상담센터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고아들을 도와주는 재단이 있냐? 재단이 없다. 재단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분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황당함을 느끼면서 너무나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 어른인 그분들도 재단의 도움을 받고 재단에서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수많은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왜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재단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상당히 저도 좀 놀랬고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이라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곳 재단에는 재단의 어떤 임원들 중에는 임직원, 이사들 중에는 이러한 북한 이탈 주민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어떤 정관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재단이 없다 보니
이 모든 일들을 어떤 사업적으로 뭐 아동복지협의회나 또 무슨 어떠한 재단이나 이 모든 것에서 이 사업들을 하다 보니 너무 분절되어 있고 너무 현실적이지 않고 너무 뭔가 당사자들과 거리감이 있는, 당사자들은 언제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당사자들은 부족한 존재로 인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도 수많은 아이들 실태조사와 자립, 아동보호, 아동권리를 보장하는 것들, 정말 수많은 지능, 경계선 지능 어떤 사업들, 심리상담,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당사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재단으로,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처럼 이러한 재단이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동권리 보장원이나 어떤 재단이나 어떠한 국가기관에서 이 아이들을 특별하게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문을 열어주어야만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꿈을 가지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지나친 어떤 요구와 바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동이 이 아이들과 몇십 년 동안 함께 봐왔고, 제가 당사자로서 이 모든 것들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 다른 법과 형평성을 봤을 때 이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보호 아동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어떠한 기회인가요? 또 삶에 대한 만족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합니다. 통합적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삶을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최소한의 기본권, 생존권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북한 이탈 주민 법에 준하는 그러한 상응한 제도가 하루빨리 만들어지기를 말씀을 드리고, 정말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제 말씀이 지나친 요구와 어떤 부당한 그러한 어떤 촉구가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